if you have no place to go. You see, when I was 26 years old, I was broke. 27, I was broke. 28, I was broke. 29, I was broke. 30, I was broke. You know why? Because I'd take the $5,000 and I'd push it off to the side and I was broke again, hustling to go get another $5,000. Why? Because I knew. 여러분, 방금 영상 속의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산가 그랜트 카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터뷰했어서 잘 알고 계시죠? 카돈은요, 우리가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돈 버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돈은 20대 때 돈을 버는데 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산만 5번 이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현재 돈이 모이지 않거나 돈 버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그 답답함을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그랜트 카돈 인터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카돈을 인터뷰할 때 카돈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카돈과 인터뷰를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새로운 인터뷰 영상이 올라올 텐데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은요, 인터뷰 내용과 겹치지 않는 카돈의 돈 관리 방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인터뷰 영상까지 꼭 본방사수하시면 좋겠습니다. 1조 자산가가 전 재산 500만 원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돈을 모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보이는 카돈의 영상을 50개 이상 정말 제가 꼭꼭 씹어 먹어버리면서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로 이 자료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기준은 100만 달러입니다. 약 한국 돈으로 13억이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 달러를 13억 말고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억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풍족해질까요? 카돈이 이 영상에서 100만 달러 자산을 가지고 매월 4,000달러를 썼을 때 경우를 보여주는데, 비슷하게 한국 돈의 예시로 계산해 볼게. 10억 있는 사람이 매월 5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16년 8개월 만에 10억을 다 쓰게 돼. 20년이 지나면 그 10억이 얼마의 가치가 될까요? 최근 11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3%이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가정해서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2%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되면 20년 후 10억은 대략 6억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3억을 까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저희가 살면서 이것만 지출하나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교육비용 또는 애기지 못한 사고나 실직, 병원비까지 사실 이 10억은 금세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을 말해줘. 그래서 내가 해결 방법을 딱 3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줄게. 첫 번째는요, 매년 수입의 40%를 저축하고, 그리고 매년 수입의 20%씩 늘려서 버는 것에 집착하세요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번 돈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서 내가 통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매월 1만 달러를 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한국 돈으로는 1,3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10,000달러를 버는데 당연히 나라에서 세금을 떼가야겠죠. 내가 미국의 고소득자라서 40%의 세금을 떼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돈은 우리는 세금을 낸 만큼은 반드시 저축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를 국가 세금으로 냈다면 똑같이 40%는 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0,000달러에 몇 %만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월 수입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0달러의 20%인 2,000달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카돈은 우리가 저축한 40%를 가지고 무조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현금 흐름 창출 목표는 바로 우리가 쓰는 생활비 비율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저축하는 월 수입의 40%를 통해 적어도 수입의 20%의 금액이 매월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돈은 수입의 20%를 벌기 위해서는 돈을 절대 잃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쳤어.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돈을 잃지 않고 투자해야 하는 거 누가 몰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돈의 조언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까요? 먼저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한국에서 연봉별 세금을 얼마나 떼가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령액으로 받은 이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세전 3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세 15%를 떼면 대략 실수령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세율을 적용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연봉 3억을 목표로 하시면 세율은 40%입니다. 세금으로만 월 40% 떼간다면 저축도 월 40%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도는 실제로 백만장자가 되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10억이 있었지만 막 꺼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10억이 없을 때처럼 예전과 똑같이 똥차를 몰고 거지처럼 하고 다녔다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아니 매년 수입 20% 늘리는 게 쉬운 줄 아나?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카도는 매년 수입의 20%를 더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치를 찍어보자는 거죠. 카도니 한 말 중에 정말 저 마음에 와닿고 되게 깜짝 놀랐던 소름 끼치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어떤 분야를 장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통제하기를 거부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할 것이다. 통제할지 아니면 통제당할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라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 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한 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미켈란젤로,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은 누구나 좋아하는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영역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어야 한다. 성공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가장 잘하는 영역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영역만큼은 남에게 절대 위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When I was 10, and then lost my older brother when I was 20 years old. He was 25, and he was both of these guys were my role models. Yeah, at 20 years old, I was in college but wasn't committed to college. I was borrowing money to go to college. I was using drugs and alcohol almost daily, probably daily, for sure daily. Skipping classes, no commitment. Fired from 5 or 6 jobs while I was going to college. Just making all their own decisions. 카돈도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돈은요, 당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고 우연히 들어간 회사에서 세일즈를 맡게 되었는데 내가 이 세일즈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어보겠다고 결단합니다. I said, you know what? I'm going to throw myself into the sales thing. And I did, man. I spent 8-9 hours a day on top of what I worked. I'd work 8 or 10 hours a day, and then I'd throw the other 6 hours. I would just study sales. And literally in 30 days, my whole life had changed. I started liking sales for the first time. Right. Yeah. And 6 months later, I was the top 1% of all the salespeople in the industry that I worked in. So I'm like, dude. 한 분야에서만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카토는 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세일즈, 마케팅, 부동산에서 최고가 되었어요. 30년간 쌓은 세일즈 능력과 경험이 카돈을 최고로 만들었죠. 카돈은요, 이 집착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일즈 영역을 정복하고 세일즈 능력을 강화시키면 다른 영역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가장 빨리 여러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비결은 우선 하나의 영역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균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Because I think the whole thing is I think balance is a freaking thing that people are using to quit. Yeah. Good Okay? point. I'm Good not point. interested in balance. I'm interested in going all in on my dreams. I have never thought about balance. So I got to give something up. So you got to make a decision what you're willing to give up. 가족, 친구, 병원 의사까지 카돈 보고 진정 좀 하라고 제발 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카돈이 다른 사람 말대로 멈추었다면 지금 우리는 카돈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장악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 50분께 집착의 법칙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And so that's my morning routine. Then I come to the office and then everybody starts telling me what to do. My number one, number two, and number three purpose job at my company is the owner of the company is to promote the company. Number two, promote the company. And number three, promote my company. 지난번 인터뷰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이 카도는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첫 번째 동모, 두 번째 동모, 세 번째 동모 즉 세일입니다.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미쳐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도 아무도 모르면 그 좋은 것이 감춰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그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도 몰라 그 행사를. 제가 옛날에 모터쇼를 했는데 그렇게 했었잖아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정말 잘 전시회를 했는데 사람이 안 왔잖아요. 여러분은 세일즈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도는요 30년 이상 세일즈를 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즈 협회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의 경우 영업사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한국에서는요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나 세일즈라고 하면 은행 상품 가입 권유, 보험 영역, 다단계, 네트워크 영업을 떠올리며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일즈와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입니다. 세일즈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입니다. 가장 먼저 세일즈에 대해 오해를 깨부수라고 카도는 말하고 있는데요. Like if you guys just make a list of people that you admire, okay? Mark Z. Dude, it's a sales job, folks. You got to get everybody to be on Facebook first. Sure. Warren Buffett, one of the master salespeople in the universe, so good at sales, so stealth. He is so stealth at sales that nobody even knows he is a salesperson. So is Warren Buffett. So is Oprah. All the greats are control freaks. But what does society say about control? Don't try to control everything. I'm like, dude, everything that's important to me, I want control over. 정말 대성한 사람들은요 세일즈의 대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토니 라빈스는 세일즈의 완전 대가예요. 강연을 얼마나 잘 파시든지 그분 세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몇천만 원짜리 강연을 결제하고 몇천만 원짜리 코칭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일즈를 어떻게 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일즈의 대가가 될 수 있을까요? 카도는 혼합하는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Number three, you gotta mix up. You gotta mix up your strategies. It can't just be one strategy. You're no longer just a phone person or an in-person person or an internet person. If you're heavily dependent upon the internet, do not abandon your other mixed choices. 카도는 영업을 세일즈 플러스 마케팅 플러스 브랜딩 플러스 소셜미디어의 모든 것을 혼합한 개념으로 봅니다. 세일즈라 하면 세일즈 영역에서만,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카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에 대해 카도는 나는 고객을 만들려고 소셜미디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역을 지배하고 내 이름을 세일즈의 대명사로 만드는 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하는 거죠. 사실 정말 미국에서 세일즈 하면 카도니 생각이 납니다. 카도는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콘텐츠가 왕이라면 나는 콘텐츠 공장이 되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48개월 동안 트위터에 7만 8천 개의 트윗을 올렸고 6개월 동안 9천 개의 동영상을 올렸다. 지나치게 많은가? 자신의 브랜드를 지배하려면 이 정도는 많은 게 아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게시물을 올려서 일부 사람들의 신경을 거느렸을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정복할 영역을 준 건 경쟁자들이다. 세상에 미친 건 그냥 사람 미쳤다 진짜. 6개월 동안 9천 개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진짜 무슨 4개월 동안 트위터에 7만 8천 개. 와, 이거 뭐 대명사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었겠구만. 사실 500만 원에서 10억으로 불리는 방법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00만 장대가 되는 방법이든 억만 장대가 되는 방법이든 카돈이 강조하는 세 가지 본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월 40%를 저축하고 20%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라. 물론 매달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말하는 거는요, 행동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동을 그렇게 20%씩
10%씩 더 나올 수 있도록 집중했으면 결과는 원칙에 맡기십시오. 결과에 아둥바둥하면서 집착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행동에 집중해서 그 행동을 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 수익 증가를 위해서 한눈 팔지 말고 얼른 빠르게 한 분야에서 장악을 키우기입니다. 세 번째, 장악력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홍보 도구를요 잘 사용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본질을 가슴 깊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